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계용묵님의 작품 중 상환과 물매미 두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용묵님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길 자제하고 또한 계몽적이지 않은 순수 문학을 지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5년 5월에 조선문단 제8호에 단편 상환으로 등단한 이래 40여 편의 단편을 남겼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인간의 선함이나 순수성을 지지하면서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에 발표한 작품 물매미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환과 물매미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상환 계용묵 밤 12시가 훨씬 넘은 때이다. 창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낄 여지도 없이 발에 채찍질을 하여 두 주먹을 부르쥐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선 그는 놓이는 마음보다 졸이는 마음이 더하였다. 허리와 등 그리고 목까지 들썩거린다. 땀은 비오듯 맺혀 떨어진다. 손과 다리는 푸들푸들 떤다. 숨은 하늘에 닿았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라 깨인 창수의 아내는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찌궁하는 대문 소리와 같이 멎고 아무 인적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어 등잔에 불을 켜놓고 의복을 추려입었다. 쿵 하는 소리가 토방 위에서 나자 문고리 소리와 같이 문이 열리고 창수가 들어선다. 창수는 마치 도깨비에게 홀리운 사람 같았다. 전 같으면 점잖게 곤두기침을 서너 번 하고 들어설 그가 오늘 저녁에는 웬일인지 인적도 없이 들어와서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어쩐 셈인지는 모르나 무슨 일은 단단히 있는 사람이다. 웬 입성은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 모양으로 땀에 쥐어짜고 얼굴에서는 김이 물물 난다.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듯이 한숨 한 번을 길게 쉬고 길머리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아내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울렁거리는 가슴은 다 깔아지고 이제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에 대신하였다. 그리고 아까 쿵쿵거리던 소리가 남편의 발자국 소린 줄은 알게 되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아내는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왜 그리우? 무슨 일이 났소? 하고 물었다. 가마라니요. 왜 그래요? 하고 재차 묻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글쎄, 가마. 왜 말을 못하시우? 아이고 무슨 일이야? 하고 다시 힘있게 재차 묻는 아내의 눈에는 안개같이 뽀얀 눈물이 어리었다. 그리고 쏟아졌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줄이어 나왔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흐르는 눈물을 치마 고름으로 문지르며 부엌으로 나가 커다란 자배기에 냉수를 는짓는짓하게 길어가지고 들어와 손발을 씻어주었다. 이것은 옆에 네들이 흔히 하는 까무러친다는 유일의 양약으로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편을 끌어다 아랫목에 눕히고 얇지 않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밤이 새도록 지켜 앉아서 동정을 살피었다. 그러나 동정을 알 수 없었다. 그 후에 남편은 이어 잠이 들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이다. 장밋빛 해가 그리 훨씬을 나오지 못한 때이다. 그때에 창수, 창수! 하고 대문 앞에서 창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전에 없이 이 이른 아침에 누가 찾을까? 어제 저녁에 기어이 무슨 일이 났구나. 하고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닫이를 열고 누구요? 하고 물었다. 창수 계시나요? 네, 계시긴 합니다마는 갑자기 두통으로 꼼짝 못하고 누웠습니다. 누군가요? 이 아랫동네에 사는 김홍득이라는 사람인데요. 긴급히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정 꼼짝 못하시거든 저녁 때 찾아오마고 말씀드려 주시오. 그럼 갑니다. 네, 그러리다. 안녕히 내려가시오. 하고 아내는 그 사람을 보냈다. 창수는 아직도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어젯밤 증세는 멎었다. 멀거니 눈을 뜨고 지금 김홍득이가 찾아와서 하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 무엇이 간지러운 듯이 조마조마하다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놓고 눈을 가슴치레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홍득의 말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치가 떨릴 터인데 이 아침에 찾아까지 와서 긴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면은 창수의 마음이 아니 간지러울 수가 없다. 창수는 속으로 이야 큰일이다. 어떻게 난주를 할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두근거리는 가슴은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 저녁 때 찾아온다 하였다. 아, 찾아오면 어떻게 말을 하여야 할까? 단경 난줄은 아는 이상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 어쩌면 좋단 말이냐. 큰일이다. 그러나 나를 잡지는 못하였으니 아니라고 그냥 우겨볼까. 그러나 또 그것이 탄로가 되면 그때에는 진작 자백을 하고 지나던 것만도 못할 것이요. 아, 모르겠다. 되는 대로 대답을 하자. 하다가 탄로가 되면 되고 그러나 우겨볼 일이다. 그렇다. 될 수 있는 대로는 우기리라. 하고 그는 한숨 한 번을 후 내쉬고 무엇라고 한참 생각하더니 뛰는 것도 좋다. 그가 저녁에 찾아오기 전 어디로 몸을 감추었다가 형님을 찾아 봉천으로 뛰리라. 그렇다. 그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데리고 가자니 여비가 없고 만일 데리고 간다 하면 그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형님과 같이 농사를 짓자. 그러나 농사 바탕은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방성일판에서는 나를 가지고 목이 붉어지도록 욕을 하리라. 야성을 가진 개 같은 놈이라고. 아니, 내가 왜 어젯밤에 그곳을 갔을까? 유부녀 강간. 아, 그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라고 순서 없이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조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헝겊 지갑에서 장수연을 꺼내어 곰방대에 붙여 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무슨 묘계를 또다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창수의 일어나는 꼴을 본 그 아내는 잃었던 남편을 찾은 듯한 어떻다고 할 수 없는 반가움에 남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이제 좀 나신 게 왜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창수는 귀찮다는 듯이 턱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젯밤 일이란 무엇이야? 그럼 어젯밤에 정신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은 아침에 김홍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무슨 만날 일이 계시오? 무슨 긴급한 일인지 매우 긴급한 일이라 하면서 저녁 때 오겠다고 합니다 그려. 일이야 무슨 일은 없어. 아니 그런데 마누라 우리 봉천 가서 살아보지 않을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어두운데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웬 뚱딴지로 봉천은 무어요? 글쎄, 이 말이 어두운데 홍두깨 푼수도 되네마는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연년이 흉년에 지금 빚이 얼마인지 자네 아나? 3,000냥이야, 3,000냥. 하고 아내를 노려보더니 다시 말끝을 이어 내년까지 흉년이 들면 거랭이밖에 그래서 더할 것이 있을 줄 아나? 하고 급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본다. 글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어떻게 떠나요? 떠나면 떠나지 어떻게 됐나? 창수의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새삼스럽게 무엇을 생각한 듯이 그럼 김홍득이라는 사람하고 봉천 가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려. 옳지, 그런 게야. 창수는 김홍득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이 없이 또다시 턱을 가슴에 대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나서는 그의 발부리는 무슨 결심이 있는 듯 힘이 있어 보이었다. 저녁 때라는 때가 되었다. 문전에서는 아침 모양으로 창수, 창수 하고 또 부르는 소리가 난다. 창수의 아내는 또 왔구나, 김홍득이가 하고 부엌에서 가시를 닦다가 물 묻은 두 손을 행주치마 앞자락에 문지르며 병문 턱을 나서 고개를 대문으로 갸우듬하게 돌리고 지금 곧 나가셨습니다. 뭐라고 입안말로 볼부은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어디로요? 어디론지 말하지 않고 갔어요. 아, 그놈 놓쳤구나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먼 산을 바라보고 한참 주저하더니 돌아서 나간다. 나가는 홍득의 발에는 걸음풀이 적어졌다. 어느덧 해는 서산 너머로 기어들고 온 누리는 불그레한 황혼의 품속에 안겨버렸다. 밥을 지어놓은 창수의 아내는 들어올까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다 못하여 가까운 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두워질 때까지 대문 지두리에 비켜서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기다렸다. 그 이튿날도 기다렸다.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창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봉천을 갔나 하고 조카에게로 편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회답이라고 오는 것은 모두 재미없는 회답이었다. 창수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그 동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홍득의 아내하고 창수하고 어디로 도망을 하였다고. 그 일이 난 후에 홍득은 아내를 찾으려고도 아니하고 세상이란 이렇구나 하고 픽 웃었다. 홍득의 아내와 창수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석 달 만에 이 동리에는 이러한 소문이 또 들리었다. 창수의 아내하고 홍득이하고 한날 한시에 없어졌다고.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껏 그들의 소식은 막연하다. 선천에서 발표지 조선문단 제8호 1925년 5월. 물매미. 개용묵. 물매미 놀림은 역시 아침결보다 저녁결이 제 시절이다. 학교로 갈 때보다는 올 때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아침에는 기웃거리기만 하다가 내빼던 놈들이 돌아올 때면 그저게야 아주 제 세상인 듯이 발들을 콱 붙이고 돌라붙는다. 오늘도 돈 1,000원이나 사놓게 된 것은 역시 오후 4시가 지나서부터다. 지금도 어울려오던 한 패가 새로이 쭉 몰려들자 물매미를 물에 띄운 양철 자배기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칸을 무수히 두고 칸마다 번호를 써놓은 그 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역시 1에서 20까지 쭉 일렬로 건너쓴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던 미륵국압을 집어들고 자, 과잔 과자대로 사서 먹고도 잘만 돼서 나오면 미륵구나 호각이나 건, 소청대로 그저 가져가게 된다. 자, 누구든지. 하고 노인은 미륵국압을 돌어놓고 조리를 들어 물매미를 건져서 자배기 한복판에 국달한 철사로 둥그랗게 휘어 공중 달아놓은 그 동그라미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동그라미를 통하여 물 위에 떨어진 물매미는 물속을 버지럭버지럭 헤어돌더니 4자 번호 칸으로 들어간다. 자, 보았지? 4자에다 미륵구를 대고 이렇게 되면 미륵구를 가져가게 되는 판이다. 자, 누구든지. 하고 아이들을 쓱 훑어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구미가 동하여 한쪽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오물거리던 한 아이가 자배기 앞으로 바싹 나서며 란드세를 맨 채 쪼그리고 앉더니 10원짜리 한 장을 밀어내놓는다. 노인은 내놓은 10원짜리를 무릎 앞으로 당겨 놓고 종이봉지 속에 손을 쓱 넣었다가 내더니 자, 받아. 이렇게 과자는 과자대로 주고. 하고 콩알만큼이나 한 가시가 뾰족뾰족 돋은 알락달락한 새과자 3알을 소년의 손으로 건넨다. 소년은 과자를 받아 우선 한 알은 입에 넣고 미륵국압을 당기어 8번에다 대이고 조리를 들어 물매미를 떠서 동그라미 속에 몰아넣었다. 물 위에 공중 떨어진 물매미는 잠겼다 솟았다 수염을 내저으며 뒷다리를 버지럭버지럭 헤어 돌아간다. 팔자 주변 가까이로 물매미의 수염이 키를 돌릴 때마다 소년의 가슴은 호둑호둑 뛰었다. 그 은근하게 마음이 졸였던 것이다. 그러나 허사였다. 물매미는 7자 칸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소년은 약이 오르듯이 10원짜리를 또 꺼내 이번엔 7자 번에다 대었다. 그러나 물매미는 이번엔 또 8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을 대보았어도 물매미는 미륵구대인 번호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100원짜리까지 한 장을 잃고 난 소년은 인제 미천이 지난 듯이 얼굴이 빨개서 물러난다. 노인은 좀 미안한 듯이 한 번 맞춰내진 못했어도 손해난 건 없지. 과잔 과자대로 돈값에 받았으니까. 자, 또 누구? 하고 아이들을 또 한 번 건너다 보았다. 저요. 한 아이가 또 들어섰다. 그러나 역시 물매미는 미륵구대인 숫자로는 좀채 들어가지 않았다. 100원짜리 석 장이 고스란히 나가기까지 겨우 한 번을 맞추었을 뿐이다. 요 깍쟁이 자식이. 소녀는 약이 바짝 올라서 물매미 욕을 하며 100원짜리 한 장을 또 꺼내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 번 맞추고야 말겠다는 듯이 모두 20구멍에서 절반이나 차지하는 10구멍에다 번호를 골라 지적하고 그 100원을 단테에 다 대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물매미를 떠넣었다. 여기엔 장본인인 소년 자신뿐이 아니라 둘러섰던 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마음이 조였다. 동그라미를 통하여 물 위에 떨어진 물매미가 지적하여 놓은 그 번호 가까이로 헤어돌 때마다 흠칠흠칠 마음들을 놀랬다. 그러나 물매미는 요번에도 들어갈 듯이 그 지적한 번호의 주변을 몇 번이고 돌았을 뿐 나중 가선 엉뚱한 구멍에 수염을 쳐박고 넙주르기 뜨고 만다. 소녀는 그게 마지막 태였다. 더는 미천이 없다. 그만 울상이 되어 일어선다. 그놈의 짐승 참 이상하게도 오늘은 미륵구대인 구멍으로는 안 들어가네.
노인은 너무도 돈을 많이 잃은 소년이 딱해 보여서 위로 삼아 해본 말이었으나 소년은 이 말에 도리어 부하가 돋기었다. 킹 하더니 손잔등이 눈으로 올라간다. 노인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노름에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아이를 오늘 비로소 대한 게 아니다. 날마다 한둘씩은 을에 있는 일이었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자기의 직업이 한없이 미워졌던 것이다. 머리에다 흰물을 잔뜩 들여가지고 손잡벌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의 코 묻은 돈푼을 올가내자고 물매미 노름을 시켜 올려보낸다는 것은 확실히 향기롭지 못한 노릇이었다. 무슨 직업이야 못 가져서 하필 이런 노릇으로 밥을 먹어야만 되는 것일까? 자기 자식도 그들과 똑같은 어린 것이 학교에 가고 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 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꼬여서 올가 먹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밥을 굶어도 하고 금시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정말 하고 다시 따져볼 땐 그만 용기가 죽곤 했다. 밤도 구워보고 고구마도 구워보고 빵도 쪄보고 담배도 팔아보고 갖은 짓을 다 해보았어도 시원치가 않아서 또 이런 노름으로 직업을 아니 바꾸어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리고 그래도 이 노름이 제법 쌀되박이나마 마련되는 노름인 것이 뒤미쳐 생각할 때 노인은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지껏 내지 못하고 밀려 돌아가던 학교 증축비 부담액 2,000원을 오늘 아침에야 들려보낸 것도 이 노름이 시작되면서 이 며칠 동안에 마련된 돈이었다. 생각하면 그저 냉정해야 살 것 같았다. 냉정하자. 그저 냉정해야 되겠다. 지금도 생각하다가 노인은 금시 마음을 다시 세려먹고 그 소년이야 돈을 잃고 울며 돌아가든 마든 아랑곳 할 게 없다는 듯이 소년에게 향하였던 눈을 다시금 물매미 자배기로 돌렸다.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가다듬는 듯이 에헴 하고 목청을 새롭게 돋우며 자, 또 누구? 과잔 과자대로 10원어치를 받고도 재수만 좋으면 100원짜리 미륵구 한 갑을 공으로 얻게 되는 재미나는 노름. 자, 또 누구? 하고 그들의 비위를 돋구기 위하여 물매미를 또 떠서 동그라미 속으로 넣어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은 인제 다들 말꼼히 마주 건너다 보기만 하는 패들일 뿐 썩 나아는 아이가 없다. 호주머니들이 꿇은 모양이다. 호주머니 꿇은 아이들을 상대로는 아무리 떠든댔자 나올 것이 없을 건 빤한 일이다. 날도 저물었다. 벌써 해그림자가 땅 위에서 다 말려들었다. 학교 패들도 이젠 다들 저 갈대로 헤어져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벌려놓고 그냥 앉아듣자 집으로 돌아가는 지게꾼이나 장난바치 아이들이 어쩌다 걸려들면 들을 것밖에 없었다. 두어 번 더 아이들을 구겨보다가 노인은 그만 짐을 싸가지고 일어섰다. 집에서는 마누라가 벌써 저녁을 지어놓고 영감님과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내가 돌아올 학교 시간은 이미 늦었는데 웬 까닭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막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하여 노인은 학교로 가 물어보았다. 숙직 선생은 아이들이 돌아간 지는 이미 오랬다고 하고 몇 학년이냐고 묻기에 2학년이라고 했더니 최영돈이 그 애는 오늘 결석이라고 했다. 노인의 머릿속에는 무슨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전차가 보였다. 자동차가 보였다. 분명히 걔가 오늘 오지 않았어요?
미안쩍어 노인은 다시 한번 재쳐 물었으나 제가 최영돈이 반 담임이 되어서 오고 안 오는 걸 잘 압니다. 글쎄 한 번도 결석이 없다는데 오늘 처음으로 결석이기에 나도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영돈이가 학교로 간다고 나오기는 했군요. 하고 평상시의 출석 상황까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 선생의 대답을 들으면 영돈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던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서 종일토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차, 자동차? 설마 그렇지 않겠지. 오늘 학교 부담금 2,000원을 넣고 나간 그 돈으로 관련되어 무슨 일이 혹 생긴 것은 아닐까. 노인은 알 수 없는 생각을 아는 채 눈이 둥글해서 되돌아왔다. 밤이 이슥해서다. 문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내다보았더니 군밤장수 권서방이 영돈이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아, 권서방은 어떻게 또? 노인은 돌아오는 막내를 보고 반가워 마주 나갔다. 너 이제 들어가거라. 그런데 영감님, 영돈이를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애들이 철이 없어 그랬겠으니 차우일랑 그러지 말라고 이러고 어서 너 들어가. 하고 권서방은 막내의 등을 안으로 밀었다. 역시 까닭은 있었구나. 노인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너 어딜 갔더랬어? 아, 권서방이 어떻게 밤늦게 걔를 데리고. 아니, 어디서 권서방이 걔를. 하고 노인은 부쩍 마주 섰다.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영돈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저 종점께서 물매미 노름을 했나 보죠. 그래 돈을 잃군 학교도 안 가고 우리 놈하고 우리 집으로 밀려 들어와선 종일 놀고 있기에 저녁이나 먹군 집으로 가 잘했더니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겠다고 못 가겠다기에 내가 데리고 왔죠. 뭐 꾸짖을 것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매미 노름을 시키는 어른이 글렀지요. 그까지 철없는 애들이야. 그거 뭐 하나요. 어서 들어가 자거라. 노인은 그만 더 추궁할 용기가 없었다. 권서방 보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얼굴이 들리지 않았다. 어서 들어가 주무십시오. 너도 들어가 자고. 아, 참 달도 밝다. 전등이 없으니까 더 밝은 것 같군. 돌아서는 권서방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을 뿐 뭐라고 인사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도 없이 그대로 마당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을 흐르는 달빛만이 유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발표지 문예 1950년 4월